고대의 몽골은 통합하지 못한 군소 부족의 각축장이었는데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 통합을 하여 중국을 크게 위협하고 왕조를 몇 번이나 멸망으로 몰고 가는 등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합정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는데요. 자급자족이 힘들던 초원에서 생활을 하려면 아주 강한 부족에게 의탁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양욱강식은 유목민족에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 전에는 통합하지 못하고 항상 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또 한 번의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여 통합을 이루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1206년 몽골 부족이었던 태무치는 몽골을 통합하고 칸에 오르는데요. 초월을 통일한 그는 서하 침략을 시작으로 서유와 호라즘 왕국을 정벌하였고, 칭기스칸의 후손들은 중국과 중동 그리고 동유럽 일부를 정벌하여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몽골은 현재 21세기 어떨까요? GDP 기준 세계 127위이고 정치적 국제 영향력은 약소국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현재의 강대국들은 역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대륙에 서구 열강들이 있었고, 현재 최강국인 미국도 열강의 개척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른 대륙은 어떨까요? 아시아를 둘러보면 고대부터 아시아의 초강대국이었던 중국도 현재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섬나라인 일본은 개항을 거치면서 아시아 국가 중 첫 번째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조선 때 근대화가 늦어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만, 고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를 거치면서 여러 타 국가의 맹공을 버틴 지역 강국이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제도적 미숙함은 있겠지만 경제나 국방력 등 지표를 보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도 강했던 나라가 계속 이어져 온 경향이 있는데요.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몽골은 어째서 약소국까지 되었던 것일까요? 몽골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조사는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몽골이 약소국으로 떨어진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간략하게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초강대국이었던 몽골 제국은 시대가 변하듯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멸망하였으며, 그 후 몽골은 에센타이시와 다양칸을 거치면서 통일된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결국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청나라에게 흡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청나라로 지내오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자 북특한을 황제로 옹립하고 독립을 하는데요. 이후 러시아에게 자치권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북특한이 사망하자 소련의 알력으로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몽골 정치는 공산당이 패배하고 1996년에 민주연합이 승리하면서 몽골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주권을 되찾았지만 국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몽골 지역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별다른 산업도 없었는데요. 1500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영토에 300만 명밖에 거주하지를 않았고, 수도 울란바토르의 총인구 40%가 넘는 130만 명이 거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과 국민들 상황은 어땠을까요? 울란바토르를 제외한 몽골의 도시는 각 주들의 주도들만 마을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초원지대로 몽골 국민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목생활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부터 유목민은 기병으로서 약탈과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진 군대의 역할도 겸하였었는데요. 하지만 현대에는 그 공격력을 상실함으로써 타국으로 약탈도 하지 못하고 자급자족만 할 뿐이라 경제성이 낮습니다. 몽골은 다른 산업을 키워야 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원자재 수출 산업입니다. 몽골은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석탄 매장량이 1750억 톤의 세계 4위 국가이며 구리 또한 세계 12위의 보유국인데요. 추가로 형석과 인, 그리고 텅스텐, 우라늄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나 원자재 자체를 개발하려는 국가에서 투자 수입을 해줘 그나마 현재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호락호락하진 않았는데요. 자원 수출의 의존도가 높아 세계 시장의 여파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 수출에도 크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항구의 중요성은 생각외로 너무 중요한데요. 매우 중요한데요. 죄송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비행기와 철도 등 장거리 이동수단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물자 수송 능력은 어떤 이동수단도 선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요. 수송비와 적재량 등 차이가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박을 운영할 수 없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점은 몽골에게 있어서 큰 타격으로 돌아와 수출과 수입에 제한적으로 된 것입니다. 만약 몽골이 바다를 갖고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수많은 광물을 선박으로 팔 수 있었을 테니 말이죠. 몽골이 외부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고 러시아처럼 바다를 취했다면 지금의 몽골은 어땠을까요?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